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역에는 그 정보의 부재, 학교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노력한 선배들도 없고 없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졸업을 해서 그렇게 뭐 일자리를 구하는 예. 경우를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안타깝다. 저는 학생들 상담을 해주면 인서울이나 국립대 갈 성적이 되면 가라고 하는데 굳이 인서울 국립대 뭐 갈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대입 원서 접수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취업과 진로인데요. 오늘은 취업과 진로에 관한 알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N구에서 올라온 이름 유환기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3 학생들 정말 많이 상담해 주시고 많이 만나신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고3 학생들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느껴지셨다고 예. 그 부분 좀 풀어주시죠. 당연히 이제 학생들은 눈앞에 있는 대학만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거는 학부모님들도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예, 예. 모 학부모님이 저랑 통화가 됐는데 예, 예. 자녀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대학에 대한 정보는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 대한 학과 그다음에 대학도 가르쳐 드리면서 예.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공기업에 들어가라고 이게 어떤 과에 들어가면 이런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다른 학부모님들이랑 조금 달라서 네. 학부모님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포항공대 교수님이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포항공대 교수님조차도 그 자녀에 대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되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을 상담해 주시는 내용으로 유튜버도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교육 관련 유튜브를 보거나 예. 아니면 TV, 어. EBS 강의를 보더라도 예. 주로 초점이 1등급, 2등급 학생들에 대한 것밖에는 주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1등급, 2등급으로 향하는 3등급까지. 공부 방법밖에는 저는 그 이하는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나 이 사회에 보면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절대 다수죠. 예, 근데 예. 그들을 위한 공부 방법, 예. 현실적인 조언, 그다음에 더 중요한 취업에 관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저는 극히 못 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면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 3등급 이하 학생들도 조금 더 빨리, 예. 조금 더 좋은데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좀 알려주고 취업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새로운 길이 있는 건데. 새로운 길이 많죠. 왜냐하면 예.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이미 그들은 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진로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3등급 학생들은 하고 싶은 건 있어도 정보는 없고 예. 학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이상으로 마음 졸이시거든요. 근데 다양한 길이 있더라. 그리고 쉽게 가는 길도 있더라. 그러면 나중에 고생을 안 한다. 그렇지. 그리고 또 그 길은 인서울 1등급, 2등급 학생들도 결국은 취업 현장에서 만나는 곳이더라. 근데 이제 우리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평소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예. 나는 알려는 줄 테니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어. 그래서 알고 선택을 하는 거, 알지만 선택을 안 하는 거, 예. 몰라서 선택을 못 하는 거는 한 10년, 20년 뒤에 너희들이 큰 차이가 있을 거니까 정보는 내가 알려줄 테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라고 이제 좀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뒤늦게 후회하는 친구들을 졸업생들 많이 보시는 상당히 편인가요? 많이 봤죠. 예, 일례를 좀 들어주세요. 후회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짜투리 시간에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한 명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일반 국립대 밑에 대학을 갔습니다. 예. 근데 본인 얘기로는 그때 수능이 조금 그 난이도 실패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국립대는 못 가고 네. 그 밑에 대학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국립대였는데 그 밑에 대학을 가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갑자기 학교 가기 싫으니까 과 애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 인근에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을 이렇게 배회했던 할 만큼. 적이 있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게 있지. 예. 그래 생각했던 게 편입에 대해서 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이 학생이 제가 얘기했던 편입 공부를 6개월간 해가지고 그 국립대 밑에 성적이었는데 부산에 예. 그때 당시 한 1점대, 2점대 극초반 학생들이 가는 학과에 편입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더라고요. 가니까 좋나 이러니까 부모님도 만족을 하시고 집도 가깝고 자기도 그 대학교 극과에 만족을 해서 지금 학교 생활 너무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면서 저희 반 학생이 아니었는데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길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길을 놓치지 마라. 고등학교 때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4, 5, 6, 7등급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4, 5, 6, 7등급 학생들의 민낯과 이들을 위한 조언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민낯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학생들, 이 4, 5, 6, 7등급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일 자기 그 대학교를 간다 안 간다 어디 간다 못 간다를 제일 잘하는 등급대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한 몇 등급대 정도라고 혹시 기자님 생각을 하십니까? 1등급 아닐까요? 제일 잘을 간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예. 8, 9등급 학생들이 예. 자기 현실을 제일 잘합니다. 이 8, 9등급대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등급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쳐도 일렬로 쭉 끊고 바로 5분 안에 자는 등급이죠. 그래서 자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8, 9등급이 나옵니다. 어. 심지어 학교에서는 제가 9등급 학생도 봤거든요. 예. 그 선생님들끼리 그냥 농담으로 쟤는 정답을 다 알지 않는 이상 예. 9등급은 안 나오는데 아마 그거를 피해서 찍을 거야. 그래서 쟤는 천재일 거야 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럼 예, 학교에서는 그럼 거의 수업 때는 자거나 쉬는 시간에 뭐 하나요? 자죠. 쉬는 시간에도 자요? 산부인과 가면 신생아실 있죠. 신생아만큼 잡니다. 신생아도 그 정도는 안 자요. 얘들은 배고프면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울거든요. 밥 달라고. 근데 얘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 안 일어나고 그럼 점심시간에 깨요? 점심시간에 또 밥을 거르고 자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러면 4, 5, 6, 7등급 중위권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나요? 그 중위권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상대적으로 1등급 최상위권 애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애들은 주로 보면 제가 고3 담임을 해보면 핸드폰이 없어요. 아, 1, 2등급은? 최상위권은? 예, 최상위권.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 예. 서성한까지 주로 보면 스마트폰이 주로 없더라고요. 예. 제가 겪었던 저희 학교 학생들, 저희 반 학생들의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고 아니면 있어도 투지폰. 근데 이제 4, 5, 6등급, 7등급 학생들 네. 물어보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얘네들을 지배하고 있죠. 거의 없으면 못 살아요? 거의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 쌤으로서 핸드폰 이렇게 압수할 때 예. 얘들은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심장이 뺏기는 느낌이다. 선생님, 근데 학교에 가면 일단은 수거하잖아요. 수고하죠. 예. 그런 다음에 근데 끝날 때 주잖아요. 안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기계를 내거나. 아, 그래서 몇 개 있는 친구들. 예, 안 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예. 그 학생들이 그 일과 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면 예. 얘기도 길어지고 예. 기자님 또 뒤로 넘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정신 차려야 말씀 못 되겠어요. 드리고. 네. 아, 그러니까 말씀 안 해주시나요? 그 핸드폰을 예. 어떻게 사용하냐면 네. 요즘 학교마다 그 지금 은행 같은 데 가면 그 캘린더 네. 이 삼각형으로 된 캘린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딱 핸드폰 크기만큼 그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에 딱 세워놓고 이제 앞에서 선생님 수업하시면 여기 딱 세워놓고 이제 본인은 핸드폰을 본다거나. 정말요? 예. 저는 또 어떤 학생을 봤냐면 책에 핸드폰 크기만큼 책을 오려서 교과서인데요. 그걸 오려서 거기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쌤이나 와. 지나가는 쌤들은 제가 책을 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같이 예리한 쌤이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건가요? 게임이나 이제 유튜브를 보죠. 근데 아,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예. 이게 책 보는 얼굴 각도와 핸드폰 보는 각도는 극히 다릅니다. 선생님 그 열정에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 정도 열정이면 서울대 가죠. 이 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이랑 수능 모의고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평소에 어떻게 임하나요? 쭉 3월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고3이 딱 되면 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치고 그해 겨울에 과탐이나 사탐을 떼라고 하거든요. 저는 네네. 저희 학교 애들한테는 그때 시간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그 5등급들 내외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겨울 방학이라 생각을 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좀 놀죠. 결국에 또 노네요. 또 놉니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네네. 3월 달에 정말 그 서울대 갈 정도의 그 의지와 그 자세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공부는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습관이 중학교 고1, 고2 안 되다 보니까 길면 3주 예. 요 정도 가서 그 의지와 자세가 없어져요. 제가 겪었던 학생들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3월 달, 4월 달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성적에 이 정도면 뭐 수능 때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안 있겠나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예, 여전히 공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제 기준에는 못 차는데 예. 희망만 걔네들은 이제 4월 말에 되면 어느 학교든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정시파들은 정시 공부한다고 내신 공부를 안 하고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할 자세가 안 돼 있는 애들은 또 공부를 안 하고 또 안 하고. 학교에서 4월 말에 중간고사가 끝납니다. 아니면 5월 초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때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각 학교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요즘 애들은 반티를 맞춥니다. 얘네들은 고등학교 지들 인생에서 마지막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예. 몸에 완전히 그 영혼까지 불태우죠. 그래서 또 그래서 참여하고. 반티 맞추는데 한 일주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요? 5월 초에 일주일 지나갑니다. 어. 그럼 체육대회가 보통 2주 차에 금요일 날 있거든요. 그러면 또 2주차 한 주 동안은 예선전 한다고 연습한다고 5월 달 둘째 주까지 그렇게 보냅니다. 얘들은 마지막 체육대회거든요. 네.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 걸레로도 못 쓰는 천으로 예. 만든 저 반티 저 왜 맞추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 이제 체육대회 때 얘네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피곤하니까 예. 주말에 쉽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벌써 2주가 가버렸네요. 2주가 이제 갑니다. 정신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고3 때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나요?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요? 체육대회라고 얘네들이 어. 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네네. 3주 차에 예. 5월 달에는 석가탄신 날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또 오면 공휴일이라고 또 놀고. 그걸 기다리거든요. 불교도 아닌데 왜 네. 기다려요? 뭐 그래요. 원래 부처님의 패턴인가 봐요. 그 넓은 마음으로 이제 뭐 기다리겠죠. 선생님 근데 3월 달에 처음에 거의 3, 4월에 상담을 하지 않나요? 그때 좀 자각이 되지 않나요? 그때는 학생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상담을 해가지고 하면 예. 자각을 하는데 그렇죠. 한 3주, 4주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또 희석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그렇게 해본 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게 몸이 무너지다 보니까 의지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정신 차려보면 한 주가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래가 딱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딱 보니까 6월 달에 6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딱 보니까 6평 장수가 긴 칼 옆에 차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찌르려고 오고 있거든요. 그 압박감을 못 넘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겪었던 5등급 내외 학생들은 네. 6병 딱 치고 눈만 높았던 학생들 몇 명들은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요? 바로 재수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이 등급이면 갈 데가 없구나를 깨닫는 거네요. 재수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 학생들 특징을 보면 재수는 내년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아. 내년까지 또 놉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예, 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럼 여름 방학은 어떻게 보내나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그래도 국립대 이상의 최저 맞추는 애들, 네. 그 인서울 최저 맞추는 애들이 조용조용하게 걔네들은 공부를 하는데 예. 대부분 학생들은 고만고만하게 최저도 지방대는 최저도 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방학을 맞이를 하고 예. 방학 끝나면 주로 이제 그 8월달 뭐 상담이 들어간다거나 예. 원서 접수하죠. 예,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그때 또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예. 이제 1번 학생 상담하고 오고 2번 학생 상담하고 오면 나머지 앉아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무슨 말 하던데? 너는 무슨 말 하던데? 이게 모여가지고 교실에 그거를 이제 하루 선생님 종일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그렇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대학 알아보라고 그때는 이제 고3들한테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알아보지만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가지고 또 대학 한번 알아보고 난 뒤에 한번 알아본 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또 보죠. 9월달이 또 학생들한테 왜 없냐면 예. 상담을 그렇게 식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원서를 또 3일간 넣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또 원서 끝나면 또 안타깝게도 추석이 있습니다. 예. 추석 때 또 금방 가요? 추석은 또 금방 가죠. 예. 그럼 9월달이 끝나죠. 끝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이 되면 예. 제가 보는 우리 반 우리 학교 학생들 그동안 패턴을 보면 이제는 수능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걸로. 그건 왜 그래요, 선생님? 그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실제로 고3 때 공부를 한다지만 고3 때 3월달, 4월달, 5월달은 없고 6월달, 기껏해야 7월달, 8월달 공부를 한다지만 이 5개월밖에 없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5개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1년이라고 생각하고 뭐 3학년 때 열심히 해야지. 전혀 제가 그 오르는 학생 단 한 명도 저희 반 저희 학교에서는 단 한 명도 안타깝지만 못 봤습니다. 대부분 근데 정시파들은 내가 등급 몇 등급은 수능에서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예.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평소에 한 6월이나 9월 모평과 다르게 점수가 뻥튀기 돼서 좀 뛴 친구들을 지금까지 몇 명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에 있었거든요. 예. 저희 학교 제 옆반 애들 중에서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 5, 6, 7등급 친구들이 공부를 평소에 안 했던 친구들이 선생님 한 반으로 치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한 3분의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3분의 2. 2요? 예. 반도 넘네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해도 이제 지역의 대학은 예. 뭐 체제가 없거나 체제를 맞추고 쉽게 가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예전처럼 그 공부에 대한 그런 애살도 없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기자님이 여기 나오신 분이랑 이제 예,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던데 네네. 학력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많이 됐죠라는 그 제가 문구를 네네.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를 안 하는 게 원래 학력이 없어요. 학력 저하는 이미 4, 5년 전에 됐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절대 저는 예.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뉴스에서도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됐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로는 4, 5년 전에 이미 학력 저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학력 격차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가 맞지.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들은 왜 점점 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일단 지역 대학교에서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으니까 있고, 선택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또 좀 바뀐 것도 있고, 네. 학교에서 예전처럼 공부해라고 말도 안 하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게 뭐 신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애사를 가지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좀 안 하는 편이죠. 그래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시를 본 다음에 대부분 놀랄 거잖아요. 원서는 잘 쓰나요? 재수를 선택하나요? 재수한다라고 바로 연락 온 학생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앞전에 저희 반 학생 한 명은 성적이 한 꽤 괜찮았습니다. 네. 이 교과 성적이. 그런데 그 수시를 좀 써보고 재수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노 이러니까 이 학생은 절대 수시는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친구들도 야, 돈 아깝게 6개 말라 그 수시를 쓰노 정시하면 되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몰아가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결국은 정시를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부모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저기 아빠, 본인 엄마, 그다음에 학생 경기도에 5천만 원짜리 재수 학원 알아보러 간다고 KTX 타고 가는 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재수 종합학원. 예. 그럼 이제 갔다 오면 그 최소 1인당 한 10만 원이다 입니까? 예. 그러면 그 기차값만 30만 원. 그 가면 밥 먹고 이럴 때 한 40만 원, 50만 원. 네. 그 기차값만 한 50만 원 나오고. 돈 아끼는 게 아니네요. 돈 아끼는 게 아니죠. 이게 재수 비용만 한 5천만 원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수능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재수생들 성적표가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와요. 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학생 상위권에 성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재수로 좀 성공할 만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정시로 성공한 학생을 제가 딱 한 명 봤거든요. 어느 날 대학생이 돼가지고 학교에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 다니노 물어보니까 선생님 서울에 그 학교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예.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 그 최상위권 사립대학교였거든요. 예, 예. 저도 이제 놀라면 미안하니까 예. 그래? 이랬는데 그죠 선생님. 제가 그 학교를 갈지 몰랐죠 선생님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선생님 사실 몰랐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가 성공했던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존재가 없는 학생들이 있다 아닙니까 학교에. 예. 그 정도로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네. 1학년 때 아마 얘가 내신이 자기가 한 5등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없고 친구도 극히 주위에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네. 같이 놀 학생도 없고 성격도 차분하다 보니까 체육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했구나. 그다음에 옆에 누가 얘를 부를 애도 없고 주말에도 부를 애들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얘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선생님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만의 페이스로 공부했나 봐요. 자기만의 페이스로 성격이 차분하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모르다 보니까 네네. 얘는 계속 그 3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주로 보면 5등급 때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소식을 좀 받거든요. 예. 그 친구 선생님 재수합니다. 그 친구 지역에서 재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더노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뭐 10분, 공부하는 시간 50분, 자습 시간 딱 몇 분 선생님들이 딱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예. 재수할 때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옆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하겠죠. 더 안 합니다. 지금 네. 10월 정도가 되면 어차피 올해는 틀린 것 같아. 재수해야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5등급, 6등급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예, 예. 또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대안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네. 차라리 네가 5등급, 6등급, 7등급 때 학생이 야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국립대를 가겠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못하죠. 그러면 네가 재수를 해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은 5등급은 4등급 때 6등급은 5등급 때. 때. 그거는 작전만 잘 짜면 원서 쓸 때 작전만 잘 짜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예. 재수보다는 대학교 가서 반수를 하든가. 일단 적을 좀 더 그렇지. 넣는 게 적을 나을까요? 두고 반수를 하든가. 예, 예. 아니면 저는 편입을 하라고 그럽니다. 편입이요. 예. 근데 초반에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예. 편입을. 지역에서 편입은 우리가 이거 유튜브 보면 3등급인데도 인서울 할 수 있다라고 굳이 그 찾아주는 그 유튜브와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예. 지방에서는 그 정도 대학은 편입 시험 없이 전문대 성적이거나 아니면 4년제 자기 성적만으로도 면접만 보고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들어갔다라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굳이 또 수능을 공부를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맞아요. 편입은 영어 또는 예. 자기 학점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저는 또 훨씬 더 쉽지 않나. 그럼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정시에서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원서를 점수에 맞춰서 내기도 급급하니까 예.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죠. 학부모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왜 취업이 안 되냐면 인서울 또는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은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거든요. 네. 선배들이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면 네네. 좀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저도 제 제자들을 보고 하는데 네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역에는 그 정보의 부재, 학교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노력한 선배들도 없고 없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졸업을 해서 그렇게 뭐 일자리를 구하는 예. 경우를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안타깝다. 저는 학생들 상담을 해주면 인서울이나 국립대 갈 성적이 되면 가라고 하는데 굳이 인서울 국립대 뭐 갈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네가 이성적으로 예. 야 이런과 가가지고 예. 저는 이제 요즘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공기업에 이런 공기업에 들어가 봐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진로를 안내를 해주거든요. 선생님은 상담을 해주실 때 취업에 대해서 저는 취업을 보고 해주지 당장 내일 중요성을 모레 강조해 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학과나 대학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에 서울 쪽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의 학생들도 만나는 곳은 취업이거든요. 취업 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학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학과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인생의 취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생각을 못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기 그렇지. 때문에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도 되는데 예. 알고 가시라. 예. 저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가지 마라는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학과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학과가 요즘 저뿐만이 아니고 뭐 TV, 언론에 많이 나오는 문과, 어문계열 예. 이런 과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알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예. 과입니다. 저도 영어과인데 재작년에 저랑 통화한 다른 지역 학생이 네.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는 그 정보를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학교에서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는 당연히 그 과 가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를 너무 뭐 좋아하거나 어학을 잘하고 싶다 네네. 해서 영어 영문학과 뭐 일어일문학과를 가려고 하고 선생님들조차도 그 학과에 가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영어 영문학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영어로 된 문학책을 배우는 곳이지. 아, 문학을 읽는 곳이다. 영어를 배우는 곳이 중점적이지 않다라는 거. 물론 교과 과정상 뭐 10개의 교과 과목이 있으면 뭐 두세 개 이 정도는 듣기 말하기 쓰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뭐 영국 소설, 미국 소설, 그것도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영미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냥 영어 좋아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예. 그렇게만 알고 가가지고 예. 또 영어, 영문, 문학 공부하기에도 바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취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또 영어학원 다니잖아요. 예, 대학교 4학년 되면 저는 서울대 학생들한테도 들었는데 내가 왜 영어, 영문학과를 갔는지 영문을 모르겠네? 라는 말을 제가 네네. 제 회사 다닐 때 제가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제 옆에 제 사수가 불어불문과 나온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불어불문과 왜 갔어? 이러니까 야 내한테 그런 불어불문학과를 왜 갔는지 물어보는 거는 불문인데. 어느 학과를 가야 돼요? 만약 영어를 그래서 좋아하면. 이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면 제가 이제 어문 계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거치고 직장 생활하는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네. 여러분들이 영어 영문학과를 가려면 문학을 좋아한다면 가도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영어과 또는 일어과, 중국어과라고 지역 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4년 내내 듣기, 읽기, 쓰기, 뭐 말하기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많은 이제 대학생들,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어학 연수를 가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대학교 생활 때 학원을 다녀서 어학 연수를 가서 자기가 영어 실력이 이만큼 늘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 대학교 수업에서 맞아요. 공부해가지고 느는 데는 한계도 있고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또 가시고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언어가 좋으면 취업 잘 되는 경영, 경제, 뭐 이과 이런 데 가가지고 어학연수를 가든가 그다음에 영어 학원 본인이 스스로 토익 공부를 해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선생님 근데 경영경제학과가 커트라인이 더 높아요. 높습니다. 예, 경쟁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 때문에 경영 경제에 못 가는 학생들은 제가 반드시 또 뭐라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좀 해주냐면 너희들이 그러면 정 안 되면 원하는 과를 가서 그쪽으로 1학년, 2학년 때 전과를 하든가 복수 전공을 하면 또 취업의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 가려면 학점이 높아야 될 텐데. 그 웬만한 대학교는 또 이제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학점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그렇게 또 학점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또 전과를 해가지고 그 경영학과로 전과해가지고 한 단계 또 높은 학교로 편입을 하고 그다음에 좀 신중해야 할 학과들 아니면 알고 가야 할 학과들이 한 2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그 지역에서 서울 올라올 때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KTX 안 타고 오시고요? 그 차편이 없더라고요. 비행기 타는데 스튜어디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네. 제 정체를 밝히고 네. 물어봤죠. 예. 그 항공 서비스 학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항공 서비스학과. 한 반에 여학생들 1명, 2명씩은 항공 서비스 학과를 가려고 하거든요. 꼭 가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꼭 승무원 되고 가고- 싶어서. 예.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또는 늦어도 2학년 때부터 그 항공 서비스 학과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맞아요. 면접 준비하잖아요. 2년, 3년을 학원을 다닙니다. 예. 근데 제가요. 서울대 또는 의대 가는 애들도 2년, 3년 면접 학원 다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 애들도 면접을 그렇게 2년, 3년을 안 다니는데 항공 서비스 학과를 가기 위해서 2년, 3년을 그 학원을 다닌다는 게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돈도 비쌀 텐데. 예, 돈도 비쌉니다. 그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거기 이제 매년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진로 진학을 해도 가면 이 학생들이 항공사에 취업을 못했을 때 플랜 B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거는 인력적으로 사회적으로 낭비가 아닐까. 네네. 간 학생들이 취업했다라고 연락 오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전공 무관으로 뜹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과 여러분들이 취업 좀 생각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다른 과를 가가지고 항공사에서 전공 무관으로 뜰 때 여러분들이 플랜 B도 생각하면서 원서 접수하며 여러분들이 취업 운이 되면 그때 다니면 됩니다. 근데 항공사가 안 됐다 하면 플랜 B로 여러분들이 전공했던 뭐가 있어야죠. 그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꼭 전공과 관련된 학과는 아니다. 그렇죠. 예. 전공 무관으로 뜨기 때문에 모든 과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가고 선생님 예. 한 군데만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제 보면 좀 안타깝게도 예체능을 예. 저도 예체능을 좋아하는데 어. 이런 학생들은 좀 예체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체능 학과에 가는 거. 공부를 안 해서 예체능으로 돌리거나 성적이 안 나와서 예체능으로 돌리는 학생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예체능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예체능은 공부를 안 해서 또는 성적이 안 나와서 가는 학과가 아니라는 거.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은 얘네들은 무조건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체능으로 돌리죠. 예. 자기는 근데 보면 예체능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 전국에 여러분들만큼 예체능을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없고 어. 여러분들만큼 그 정도로 100m, 1000m 못 뛰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 잘한다는 착각과 예. 내가 예체능의 성적이 안 돼서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공부가 싫어서 예체능을 간다라고 일단 어디든 가보자 예. 하고. 하는 학생들은 차라리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 대학교 일반 학과 가가지고 편입해가지고 플랜 B, 플랜 C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게 낫지. 지역 예체능에 가면 실제로 예.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일 그 주목 센 학생이 그 지역의 예체능 대학을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건들 수 있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예체능을 대학교에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제일 착하더라. 자기도 기가 센 줄 알고 갔는데 더 센 친구들이 더 너무 센 많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얘 한 학기하고 학교를 휴학을 냈다든가 한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과나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기도 하고 예. 많이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짜배기 대학이나 학과가 있는데 그것도 검색을 하지 않고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알짜배기 학과 좀 추천해 주세요. 대학과. 농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농협대학교요. 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 네. 그 3년 과정의 전문대입니다. 아 전문대예요. 그래서 원서는 마음대로 써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농협대는 정시로만 뽑습니다. 아 수시가 없어요. 수시는 없습니다. 여기를 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추천해 주냐면 여기는 입학과 동시에 사원증을 준다라는 그들만의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도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취업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그게 또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서 3년 과정만 마치면 지역 단위 농협에 면접만 보고
취업이 됩니다. 취업률이 90%가 넘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대박 날 것 같아요. 여기 또 뭐 항상 좀 잘 돼요. 예, 경쟁률이 높은가요? 경쟁률은 예비 번호가 2번에서 끊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 무조건 가네요. 예, 붙으면 무조건 가네요. 붙으면 무조건 가는 아. 학과. 왜? 취업이 너무 잘 잘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그것도 금융권 이런 데로. 어. 선생님 또 몇 군데 추천해 주세요. 그 승강기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승강기 대학교 승강기 학부 하나밖에는 없는데 경남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이요. 예. 여기는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은 여기 4년제인가요? 전문대입니다. 전문대예요. 예, 2년 과정이고 네네.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은 제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뜻 있는 학생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제가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이 땅은 좁고 건물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승강기 분야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많죠. 그다음에 예, LG 예. 엘리베이터, 예.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등급인데 그 학생들이 대기업에 물론 현장직이지만 들어간다라는 게 쉽지 않죠.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일단은 대박이고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외국계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위스의 신들러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독일의 티센 그루프, 예. 그다음에 일본의 미쯔비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역사가 150년이 된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웬만한 대학교 나와도 외국계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학교에 이 성적대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외국계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예. 저는 그게 취업 면에서 대박이지 않을까. 선생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취업이나 알짜 학과들이 있으니 좀 검색을 하고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원하기 예. 전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이 고3 담임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특히 학부모님들 그 자녀분의 공부 문제나 학교 이제 궁금증으로 학교에 이제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로 내가 전화를 하면 담임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싫어하실까?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바쁘신데 이런 걸로 전화를 해도 될까?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 자녀분이 이제 성적이 좀 낮는데 성적이 낮는데 학교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 대학교 알아봐 주세요. 진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 또 부끄럽고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으십니다. 그렇게 찜찜함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 3년, 고3 1년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을 하면 항상 3월 초에 그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문자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성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죽지 마시라. 20살 넘으면 얘네들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여기 보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아마 전화를 못 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뭐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연락을 하시면 제가 예. 모든 거는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선생님 메일 주소 여기 밑에 깔아도 돼요? 예, 깔아주시면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네네. 네. 많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정보 추후에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업데이트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유한기 선생님의 말씀이 입시를 앞둔 많은 수험생들께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